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 부진과 이제 FOMC를 앞둔 경계감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한 모습인데요. 채권과 금은 강세를 보였고 시장 금리 하락에 성장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가 감산 완화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WTI 유가는 전일 대비 2.4%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32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참여 신청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도 놀러 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이슈가 담긴 달력 나눔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마스터들의 해안이 담겨있는 이 달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적처럼 두시면은 좋은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샵 0082로 해왕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의 마스터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왕입니다. 오늘 자켓을 안 입고 왔는데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좀 습한 것 같아요. 네. 장마기도 슬슬 보이는데 전일 유가가 낙폭을 기록했어요. 네, 거의 3%대 수준으로 좀 낙폭을 기록한 상황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왜 유가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석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 드리고 그 미국 쪽에서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평가도 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왜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오늘 사실 분석이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분석이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이 판단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객관적인 팩트와 어떤 사실 기반으로 분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의 자세한 시황 분석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시각 지금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시장 금리 하락에 따라 성장주가 반등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골드는 서비스업 지표 부진과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합의 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이로 FX는 경기 기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저희가 오늘의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스닥 관련 외신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고 온 기사는요. FOMC Minutes June Preview, FOMC 6월 회의록 미리 보기인데요. A View of the Jackson Hole Agenda, 이제 잭슨홀 미팅 의제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6월 회의록에는 새로운 경제 및 금리 전망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어서 금리 인상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5월 19일 공개된 4월 말 연준 회의록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언급돼 있습니다. 경제가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빠른 발전을 계속한다면 다가오는 회의에서 자산 구매 속도 조절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제 또 해당 기사에서는 FOMC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채권 매입 감소 목표에 조금 더 가깝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회의록이 구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향후 정책 전환 시기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 열리게 될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이 연준 의사들의 테이퍼링 조건을 인정하고 탐구하기에 더 적합한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이제 6월 FOMC 회의록에서도 공식 의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후 이제 자세히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42% 상승한 14,8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전략으로 의지해 주셨어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평가 차트 보면서 일단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 포인트가 한 차례 드러났는데 여기 지지에 대한 이탈값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밑단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 14,000 이제 10레벨링 구간 이 지지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 파동값이 지금 지지를 어디서 받냐에 대한 체크 구간이거든요, 사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냐 이 구간인데 이 지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4,830 구간 여기서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지금 이탈 값이 드러난다면은 그 다음 레벨링 구간인 14,790 레벨링 여기서 매수를 보셔야 돼요. 14,790. 자, 증시가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죠. 네, 오늘도 사상 최고 신고가죠. 나스닥 지수는. 네, 양봉의 형태로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변동성 확대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다시 한번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원래 들어오기 전에 14,810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변경값을 가지고 14,790포인트입니다. 90포인트 지지값. 손절은 이제 20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770 정도. 상승 랠리 기반으로 다시 보셔야 되고 저점 기반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 말고는 오늘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14,790포인트입니다. 790포인트. 자, 일단은 지금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유가가 이제 고용지표가 엄청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되는데 말들이 많았어요. 왜 고용이 회복이 됐는데 추구 전략을 지금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냐라는 얘기 자체가 나왔는데 그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회복값을 정확히 분석을 하려면은 8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8월 거. 8월 고용지표에서 7월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8월부터 이제 실업자 수에 대한 실업급여가 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종료가 돼요. 그러면 그때 더 오히려 객관화적인 수치값을 더 포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제 부담되는 자리예요. 증시가. 언제까지 오를까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본다면은 사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유를 갖는다면은 추세대로 가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 7월에도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대로 가면.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조정을 겪지 않고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야 돼요. 데일리 트레이딩. 중장기 모멘텀은 여기서 안 잡힙니다. 그건 이따 유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 오늘 그게 있죠. 이제 시작할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회의록 공개. 지난 회의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네, 일단 완전 고용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이 있고 네. 정확한 그 수치가 나올 때까지 유지할 것이다. 네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야간에 회의록 공개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FOMC 회의가 2주 전에 열렸어요. 2주 전에 내 있었던 내용, 나눈 대화 이거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개 시장에 이거는 꺼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책임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그러면 이 내용에서 어떤 자세한 내용, 어떤 다음, 어떤 정책에 대한 힌트 이런 게 좀 예견이 되는 거죠.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번 회의록에는 큰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죠? 왜냐면 민감한 시기라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조금 그럼 조심스러운 그런 중립적인 내용이 많을까요? 그죠. 그러면 시장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번 회의 때 이제 페드 파월 의장이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나와서 테이퍼링은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외치고
그건 이미 비농업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달에 그 가능성은 제가 시사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힌트를 강하게 어필하는 대화를 나눴다면은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급락 포인트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혹시나 조금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는 네. 거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다음 달 이제 고용 지표로 옮겨갔습니다. 고용 지표로 다음 달 고용 지표로 다음 달 고용 지표가 더욱 중요해지는 건 잭슨 홀 회의 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업 급여가 주별로 완전 종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기만 따지면은 주별로 각자 실업 급여가 다르겠지만은 8월에서 9월, 8월 한 달 동안 다 종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월 한 달 동안 정확한 날짜는 다 주별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 발언을 한다는 데는 큰 반박은 없어요.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데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언제 대체 이거에 대한 강조를 할 것인가 이게 좀 포커스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신고점이죠. 계속 올라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나스닥 얘기를 꺼내면은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하는 게 만스닥 막 이랬었어요. 만스닥 만 포인트일 때 네. 지금 15,000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1.5배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값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어떤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고점에 대한 갱신을 저는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는 레벨링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높아지는 시기라 굉장히 신중해야 될 시기는 맞아요. 신중해야 될 시기. 신중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일봉상 관점에서 포인트 공략을 좀 들어가자면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수치값이 15,000을 돌파해 버려요. 아, 15,000을 넘어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어요. 15,000에 대한 돌파 여부가 아직 드러나기 때문에 장이 정말 좋은 거네요. 장이 좋다기보다는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사실 기업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겠지만은 실적이 회복량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고용 회복이 들어가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는 단간의 구성이 충분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승을 탈 수 있는 여유분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투에 대한 어떤 매수 위치값이라든가 그 부분은 사실 고려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 맞선이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14,900에 가까워지는데 인버스 사면 되나요? 라고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자, 지금 얘기를 좀 드릴게요. 14,900에 대한 부분은 저항력을 표시한 다음 사야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제가요 느끼는 건데 만약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시장에서 야, 나 여기 고점이야 하고서 인버스 타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고점은 좀 위험. 아니, 여기가 고점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차트에서 이미 드러났으니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했으면 다 수익이 나겠죠. 근데 네. 여기가 고점이야 하고서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이게 더 많아요. 고점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돼요. 14,900이라는 포인트는 제가 저항력을 가지는 위치값이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은 네. 저항이 위치가 놓이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지 네. 지금 당장 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당장은 일단 아니다. 네. 그럼 한번 역설적으로 반대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증시가 상승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타셨는지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빅쇼트를 기대하는
나는 고점에서 네.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하락이 오는 거를 예상할 거야. 이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게 지금 당장은 좀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14,900에 대한 포인트는요. 네. 좀 대기값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타기보다는. 저항력에 대한 표시가 일단 돌출이 돼야 돼요. 오늘 당장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죠?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아까 전에 표현했던 차트죠. 맞나요? 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 대한 지지값에 대한 명분으로 지금 매수를 보라고 얘기 드렸었죠. 방금 전에. 네. 예, 지금 93포인트인데 그래서 90포인트라고 얘기 드렸던 거는 이 자리 값인데 지금 지지를 받았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차트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잠깐 차트 교육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미장 몇 시에 열리죠? 10시 반부터 네. 우리 시간으로 열렸죠. 그죠? 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여기네요. 그죠? 이 시간이죠. 네. 이건 T차트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시 반 이후에 형성됐던 이제 상단 저항에 대한 포인트가 이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채널링 구성의 기본 모멘텀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주요한 선이 됩니다. 지금 색깔을 제가 좀만 더 두껍게 해볼게요. 여러분 안 보실까 봐. 10시 반 이후에 잡혀야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색깔을 좀 화려한 걸로 바꿔볼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이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상단 저항력이 포인트가 잡아버리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레인지 구성을 들어갈 때 이 기준으로 지지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죠. 그럼 제가 두 포인트를 형성을 했는데 자, 1차 포인트가 미장 개장하고 나오는 게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앵커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기울기가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매수 방향인가요? 매도 방향인가요? 지금 채널링이? 채널링. 매도인가요? 아, 이 채널링. 이 매수 방향이잖아요. 네, 매수 네. 방향이네요.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도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기다리는 값으로 대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네. 1차입니다. 관점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파동이 2파인가 3파인가 그게 중요해요. 2차 파동을 지워버리면요. 수익이요.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근데 3차 파동은 위험해요. 3차 파동은. 지금 보시면은 이 밑단에 대한 구간은 1차, 2차, 3차를 맞았죠. 맞죠? 네. 그러면은 이 구간은 뚫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14,900 레벨링에서 매수 쥐세요라고 얘기 드렸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건 한 번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14,000 네, 이제 790포인트죠. 제가 이 지지 포인트로 집중하라고 했는데 93까지 접근했습니다. 지금 상승 기반 가죠. 그럼 이게 지금 진폭이요. 전체 채널링 구성에서 본다면은 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환경이. 다시 볼게요. 지지 받았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어디서 진입하냐예요. 다 오른 다음 진입하면 뭐예요?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안 그래요? 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 기반의 가장 맥점은 14,790포인트였다. 이렇게 잡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14,090포인트에 대해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이제 본절의 MIT 매도를 걸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이제 익절을, 손절을 잡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먹어도 고 하겠다. 여기 포인트에서 잡아버리면 매수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앞에서 이제 익절 포인트를 대기하고 고점 돌파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간단하게. 아시겠죠?
근데 지금 추가 포인트에 대한 자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늦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어요. 잡지 마세요. 늦었습니다. 안전할 때 이런 데서 잡아야지 뭐 한다고 지금 달라붙습니까? 위험하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방금 전에 방송 나스닥 매수하고 잠시만요. 포인트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잡으신 분들은 거의 400틱 정도 수익이 나고 있겠죠. 한 계약 기준으로 뭐 250만 원 가량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이런 포인트를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도. 그죠? 자, 제가 이 채널링 방금 시작하기 전에 이때 그렸죠? 이때. 그럼 이 밑당 구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 높아요 하고서 넘어가는데 뚫리고, 그죠? 뚫리고 이 자리에서 자, 지지를 받고 이제 올리죠. 그죠? 이게 차트예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 핵심 자리는요. 위장 개장하고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못 치셨다면은 하지 마세요. 네, 놓친 거니까 자리. 자, 일단은 아까 질문 오신 14,900포인트는 일단 하지 마세요. 인버스는 저항력을 표시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만의 차트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노란톡에서 그 인버스 차트는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중요한 거는 나스닥 데일리 트레이딩 해외선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디서 위치값을 진입하냐 이게 맥점이에요. 네. 일단은 증시가 상승을 계속 간다는 전제를 계속적으로 깔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깔아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이후에도 어떤 큰 변수가 한 달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 때까지 좀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당분간 이제 근데 전제는 뭐냐면은 일봉상 중장기 스윙 위주에 대한 포지션 값은 너무 위치값이 부담스러우니 그죠?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건 좀 살리고 싶어요.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매수 포인트 오늘 좀 지나긴 했지만은 좋은 자리였습니다. 14,790포인트 진입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오늘도 성투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께서 자세하게 14,790포인트 설명해 주시면서 차트 통해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저 유튜브에 질문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빅쇼트 주인공이죠. 이제 마이클 버리가 계속 빅쇼트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 뭐 당연히 오겠죠. 네. 여러분 근데 마이클 버리가 누구냐면요. 그 빅쇼트 주인공이라고 좀 표현하셨는데 마이클 버리가 빅쇼트 맞출 때 2년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 손실이요 마이너스 70까지 갔어요. 네. 최종이 400%까지 됐지만은 네. 그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빅쇼트를 맞추고 2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네. 멋지 않나요? 그럼 지금 예언한 것도 맞는 뭐 2년 안에 맞출 수 있겠죠. 시장의 변수는 발생하니까. 안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아, 여러분들 빅쇼트 옵니다. 2년 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오늘 좀 재밌는 얘기인데. 또 이런 기사도 네. 있었어요. NYU 교수가 네. 마이클 버리는 그만 말해야 된다고. 아, 좀 그만 말해야 되긴 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위험은 해요. 그때 마이클 버리가 분석한 내용은 정확히 맞았어요, 사실. 뭐였냐면은 근데 이제 거기 영화에서도 좀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네. 그 사실 MBS 채권에 대한 구조가 잘못돼 있는데 그죠? 잘못돼 있는데 그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 채권 구성에 대해서. 근데 그 신용평가를 너무 막 했었죠. 이건 분명히 이제
우량 채권이 아닌데, 좋은 채권의 양질의 채권이 아닌데 이걸 AA 등급을 내는 상황까지 연출되니까 마이클 버리는 분석을 제대로 한 거죠. 시장 상황을. 그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했었던 거죠. 네,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은 지금은 관습적인 태도랑 그런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이제 은행과 어떤 이제 신용평가산의 교착 부분, 이 부분으로 좀 평가해 갖고 이제 그거를 고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회가 있었는데, 지금 마이클 버리에 대한 빅쇼트 예언은요, 네. 이미 과거 이 사람에 대한 분석을 본다면은 그게 있잖아요. 너무나 너무 긴네요. 너무- 예전에 그 내용 있었죠. 대세하락 해놓고 1년 뒤 맞추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안 그래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마이클 버리 관련된 그 영화 나올 때 맨 처음 영화가 뭐였죠? 그 명언이 나오잖아요. 기억하세요? 안 나오, 생각 안 나시죠? 네.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맨 처음에 그 얘기가 있어요. 뭔가 몰랐을 때 실수가 나오지 않는데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네, 실수가 나온다. 네. 금융이 그런 시장이에요. 그 그럼 무슨 모든 뜻이냐면은 네, 100% 자기가 몰랐을 때 실수는 나오지 않아요. 금융시장에서. 네. 가장 큰 실수는 안다고 확신했을 때 그때부터 실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안다고 확신했을 때. 마이클 버리가 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네. 실제 골드만삭스를 가서 채권을 파생 상품을 만든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만든 거예요, 아예. 왜냐면 이런 상품이 없는데 너네가 만들어주라. 나는 이거에 갤게. 그러면은 그 은행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수의 계약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한자로 좀 하면 수의 계약.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야, 나는 여기다 걸게. 야, 근데 이제 은행 쪽에서 이렇게 했죠. 야, 이거 굉장히 탄탄한 구조인데 너 손실 날 건데 왜 이런 거 만들라고 해? 괜찮겠어? 나 괜찮아. 만들어. 왜냐면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상품이 가장 핫해졌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수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된 구조인데, 마이클 버리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네. 2년이란 고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면 인버스에 베팅을 하고 2년 동안 물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끔찍하죠. 나는 매도야 하고서 해놓고 네. 계속 물리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기다린 게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높게 평가가 된 거죠. 영웅이다.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못 버텨서 1년 만에 손절했으면 힘든 과정이었겠죠.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그분 이름도 모를 거예요. 만약 손절했다면. 영화가 안 나왔겠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존버가 답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마이너스 60~70%인데, 네.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어떤 패닉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저는 신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말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증시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있어요. 지금 말 많은 게 가장 이제 부채, 미국 부채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앞으로 FMC에 대한 자산 매입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보면 과제지만 누구도 해답을 못 찾는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각종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제 연구원 소장님들 이런 부분도 해답을 못 찾을 거예요. 왜냐, 이러고 거품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해서 내려가는 그 상황은 연출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확신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요새 최근에 이제 증시가 많이 물리는 구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물리는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은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한 자리를 고려할 자리인가요? 라고서 이 차트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코로나19 이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는 사실 주구장창 매수만 보시라고 주식하기 좋다. 왜냐 유동성에 대한 장이 이제 개시가 됐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회사채를 매입하든 뭘 하든 유동성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고 달러는 계속 찍을 것이니까 마이너스 실질금리에서 이제 증시가 돈이 계속 쏠리는데 이런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위치가 될까? 지금 이 자리죠. S&P 기준입니다. 뭐 차트 나스닥이랑 본다면은 일봉상 기준에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3,500선을 돌파를 이룰 것이다 라는 평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이때 뭐 하셨어요? 이때는 진입을 안 하고 뭐 하셨을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종목을 살까요? 라는 고민 대신에 아,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사실 여기서 더 오를 수는 있죠. 네. 근데 굉장한 과도기죠.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큰 자리다 이거예요. 네. 올해 전망이 증시가 더 좋을 거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지만은 과도기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피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런 유동성에 대한 차트 랠리를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만스탁에서 거의 이제 S&P 기준으로 본다면은 100% 올랐어요. 지금 저점 대비 평가가 2250에서 지금 4300포인트잖아요. 단기간 내에 1년 만에 1년 반 만에 우린 또 이런 장을 기대하는 거죠. 내심 안 그래요? 내심 기대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현실성 있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가능할까? 그럼 이게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되냐면은 포트에 대한 구성을 좀 이제는 현금화로 돌리는. 왜냐면 우리가 제가 최근에 영래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과도기에 도달하니까 영래포에 자금이 쌓이는 현상이 펼쳐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돈이 돌 데가 없는 거예요. 추가로 찍어내고는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럼 과도기에 대한 역설 현상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 그러면 일부 좀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하는 방법이 좀 현명한 건가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섹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많아요. 많지만은 포트에 대한 구성은 비중을 조금 이제는 조금 탑다운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나는 아직 수익을 못 봤는데요. 그럼 늦은 거지 사실상. 여기 서울경제에서도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전문위원님도 주식 전문위원님이 상한가 3연상도 가고 안 그래요? 제가 좋은 기억이 많아요. 3연상도 가고 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네요. 네, 중요하니까요.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영래포가 쌓인 현상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해왕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노란톡 링크 바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5일로 넘어가 볼 텐데요. 5일 관련 외신 한번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요. White House constantly monitoring gas prices. Psyche says we're working on it.라고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제 백악관이 오일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전날 취소된 이후 이러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회담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에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및 관료들과 여러 차례 고위급 대화를 해왔다. 즉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비친 건데요. 이제 지속되는 회담이 유가가 감당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유가에 대한 영향은 우리의 커다란 관심사다라면서 시장을 조금 안심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오펙 내전의 당사국이 미국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뒤에 우리 팀은 항상 타결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오일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오펙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맞선님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맞선님과 함께 얘기 나누기 전에 오일 시세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일은 현재 2.77% 하락한 71.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선님과 함께 트레이딩 전략 살펴볼 텐데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관망으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일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맞선님.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오일이 난리가 났어요. 네. 여러분 차트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난립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 엄청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유에 대한 즉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포인트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팩트 체크부터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할 얘기 많으니까. 자, 화면 좀 전화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오펙 플러스가 또다시 미뤄졌고 네. 오일이 하락하고 있죠. 자, 지금 팩트만 체크를 할게요. 네. 자, 아랍에미리트에서 감산을 나 안 해 이거예요. 야, 우리 베네핏이 하나도 없는데 네. 사우디나 러시아가 이제 주동자죠. 오펙은 사우디랑 러시아가 주동자예요. 근데 감산을 조금씩 완화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반발한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베네핏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나 이거 앞으로 오펙 안 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럼 무슨 뜻이냐? 감산을 완화한다는 건 공급량을 조금씩 늘려나간다는 거겠죠. 공급량을.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아예 감산에 대한 부분을 협상도 안 해 이러면은 공급량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시장이 요동치는 거죠. 자, 화면 잠깐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일이 1.8%대로 또 빠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이제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이 백악관에서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네. 중재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사실 ESG 관련해 갖고 계속 어필하는 상황에서 ESG가 뭐냐 환경 부문 친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셰일 관련해서 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왜냐? 시작도 안 했는데 철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이제 인프라 이제 법안 관련해서 공화당하고 이거 합의 맺고 있는 상황인데 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철학을 내밀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셰일을 갑작스럽게 이제 증산을 하겠다? 향후 앞으로 유가에 대한 이제 공급량을 중동 쪽에서 80%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협상 부분을 다시 한번 맺는다면 유가가 다시 신고점이 갈 수 있다. 재개만 한다면. 이 부분이 논점이에요. 이 부분이. 네. 제가 사실 이제 백악관에서 다시 나서기 때문에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 그리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제 당일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수요 부분을 좀 막지 못할 것 같다고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갔어요. 지금 일단은 지지 평가가 내려지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71포인트.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왔는데 제가 관망을 든 이유는 이 지지 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드러난다면은 다음 이제 위치값이 69포인트 밑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일과 같은 원의 이장이 오히려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원웨이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어제 제가 진입한 자리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크게 댈게요. 지금 원웨이 가능성이 실현이 되죠. 차트가. 자, 어제 차트 보면은 어제 제가 진입한 자리가 여러분들 자, 어제 진입한 자리가 여러분들 후발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는 매도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했어요. 원의 이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서 자, 추세가 나오고 있는 이 폭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어딜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간 지점 아닌가요?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어떻게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네. 여기 보이시죠? RSI 과매수 구간. 여기가 중간에서 반등 이후 고점 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원의 이장에서만 먹히는 겁니다. 어제 기반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럼 비슷하게 중간 지점을 봐야 하나요? 그죠? 가능성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 볼게요. 자, 지금 차트 나오는데 RSI가 여기서 고점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중간 교착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간 자리라는. 그죠? 지금 RSI 또 포인트 올라오죠? 네. 여러분들. 그럼 이 구간이 또 원웨이 장일 때 72포인트 내외가 고점 형성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들이대도 되나요? 어제도 그랬는데. 손절 위치값만 정당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 자리가 지금 핵심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매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제가 걸리는 거는 야, 이거 오늘 71달러 이탈까지 나오면은 69달러까지도 가겠네. 오늘 당일에. 69달러까지 내려갈 수가 있나요? 네, 70일 뚫리면은 69는 쉽게 내려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벌써 또 2.3%대까지 또 빠졌네요.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오펙 이탈이겠죠. 아예. 원래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감산 완화니 공급량이 조금씩 늘려가는 오펙에 대한 기대감. 네. 이거였지만 결렬이 돼버리니까 사실상 공급량이 확 늘어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상황이. 무섭죠. 예, 상황이.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유가 포인트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급 전환이 좀 들어가는데 자, 71.70에 대한 포인트가 고점 가능성이 있죠. RSI가 한 번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71.50포인트 매도 그리고 71 돌파로 대응을 하셔야 되죠. 손절은 30틱. 딱 30틱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틱 이상에 대한 파동을 먹는 그 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구간이죠. 원웨이 또 나오면은 이제 골아파집니다. 근데 원웨이 장에서는 원웨이만의 차트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 정도 수급에 이끌어진다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한번 성립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실 밀리지 않는다면은 큰 수익권에 대한 기대값이 있겠다 하고서 오늘 사실 아까 반등 포인트를 64점 손절 위치 값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 저는 200틱, 300틱 이거 손실나는 거 못 봐요. 항상 지정가로 들어가야 돼요. 73.50포인트에서 매수를 한번 보자 이 얘기를 하고서 75포인트까지 150틱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본적 컷에 대한 위치값이 나와버렸어요. 상황이.
근데 지금 다음 포인트는 이제 71이지만은 어제 기반으로 차트를 봤을 때 오늘도 원웨이 명분 너무 큰 거예요. 그럼 70일 하반권이 돌파한다면은 지금 진폭이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구간이 몇 틱이 나와요, 형님? 70일 뚫리면은 200틱은 더 나오겠네요.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틱은 더 나오겠네요. 순식간에 지금 아까 이제 미장 전이죠. 미장 개시하고서 지금 300틱가량 또 내려왔습니다. 네. 아시겠죠? 좀 무시무시하지만은 손절을 타이트하게 구성을 하는 RSI 포인트만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럼 71포인트를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도 챙겨주실 건가요? 지금 진입 이제 71.50 있잖아요. 네. 방금 전에 지금 71.50. 와, 50포인트 이 자리에 금방 또 이제 3%대 내려갔어요. 또 여기서 또 내려가잖아요. 지금 추세가. 예, 손절은 진입 구간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이고 손절은 이거고 그죠? 그럼 이 자리가요. 원웨이면은 다시는 못 올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같이. 원웨이 장에서만 이 특성이 나옵니다. 네. 잠깐 1분만 같이 한번 차트 봐보죠. 여러분들. 예. 원웨이 장이면은 이제 71달러 돌파 나오고 닿을 수 있는 하단 구간이 69레벨링까지 도달해버리는 상황이 연출돼요. 어제 제가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진입한 구간을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왜? 유가 관련해 갖고 정말 나이스한 자리가 딱 이 자리였죠. 74.90에 진입했죠. 제가 74.90 매도로. 오늘 똑같은 위치 값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내려가죠. 그죠? 방금 RSI 얘기를 하고 고점 도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금방 또 내려오죠. 그럼 이 자리는 다시 못 올 자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당일에 원웨이 파동이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손절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짧은 구성 자리에다가 안 그래요? 자, 전일 차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황도 굉장히 뒤따르고 이제 69레벨링이 도달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시고 오늘 같은 날에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리딩을 해야 되는데 서경에 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사실 회원분들에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예. 자, 일단은 위치값 RSI 모멘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반등 뒤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RSI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도 RSI예요. 손절에 대한 위치값을 단기 고점으로 두시고 이 명분을 계속 살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재교육을 다시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러한 차트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어떤 차트에 대한 진입값, 반등값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5일이 지금 갑자기 또 3%대로 하락을 하면서 마스터님께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더 많은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해왕 이러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연결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추진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밤 11시에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